그래서 기가 있어야지 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 성리학자들은 묘하게도 이런 상식적인 사고 패턴을 뒤엎었어요. 이 기 이전에 리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인일용TV의 박혁순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 로고스와 이기론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소제목은 주리론의 싹. 예, 이 내용으로 함께 하시죠. 리는 무엇일까요? 성리학에 의하면은 모든 작은 미물로부터 인간과 천체에 이르기까지 이가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스릴 리라고 새기는 것이죠. 비물질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소리와 냄새가 없고 부피가 없고 겉과 속이 없고 감정과 뜻도 없고 측량될 것도 없고 추적도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요 이치를 기와 리 사이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우리의 사고가 확장됩니다. 동양 철학, 특히 중국 철학에서 기는 모든 우주 만물을 이루는 물질적인 원료입니다. 광물, 생물, 인간 이 모든 것이 다 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질적으로. 근데 그 기가 이렇게 변천을 해서 사물을 이룰 때 아무렇게나 조성되는 것이 아니겠죠? 일정한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리입니다. 리. 예. 그러니까 리는 만물에 각각 다 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와 기는 한 짝이 되어서 우주를 조성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리에 대한 내용은 고대로부터 감각적으로 경험될 수 없고 관측될 수 없는 초월적인 실제인 도, 태극, 천, 무국 등의 형이상자에 관해 공통적으로 상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 동서를 막론하고 이 고대의 형이사학을 보자면은 일부 아닌 것도 있지만요. 공통적으로 우리 우주의 배후에 무형의 법칙이 있다. 그것이 궁극적 실제다. 또는 우리 우주 이전에 어떤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의 사고 패턴이 있습니다. 어,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처럼 물이냐, 불이냐, 흙이냐, 물이냐, 에테르냐, 아에르냐, 이런 식으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상정하지 않고 비물질적인 것, 또 혹은 영적인 것, 어떤 수, 법칙 이런 것을 먼저 그려내고 어,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주가 생성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 패턴이 있어요. 플라톤의 이데아론도 그러한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기독교의 창조론도 엄연히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국면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왜 물질 이전에 비물질적인 것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까? 예. 이러한 사고는 어디로부터 유래된 것인가? 저는 늘 궁금합니다. 예. 네. 그래서 주역의 계사전도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상적인 것, 형상을 초월하여 있는 것, 어떤 물질적인 것 위에 있는 것을 일컬어 도라고 하고, 형이하자, 물질적인 것에 함께 있는 것, 물질적인 것으로서 아래에 있는 것을 위지기, 그것을 일컬어 기라고 한다. 요 기는 그릇 기자를 써서 물질을 의미를 합니다. 예, 여기 형이상자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형이상하기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변형해서 쓰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메타피지카, 형이상학을 동양권에서는 요 계사전에 나오는 요 어휘를 빌어서 쓰는 것이에요. 예,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성리학자들은 리를
이 형이상자로 꼽는 거예요. 형이상자.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고대 중국 사람들은 리본위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기본위적인 사고를 했어요. 유물론적입니다. 기가 응축되고 뭉치고 또 여러 사물로 변화되어서 만물을 조성한다. 만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내재하는 법칙이 곧 리다. 그래서 기가 있어야지 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 성리학자들은 묘하게도 이런 상식적인 사고 패턴을 뒤엎었어요. 이 기 이전에 리가 있다. 오히려 리가 주제요, 리가 선제적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요, 결국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기독교 신론과 비스무리해집니다. 예. 그건 이제 차차 설명을 할게요. 네. 리는 간혹 인격적 존재자처럼 언급되기도 하지만 대개 사물의 생성 원인과 세계의 필연적인 이치나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그 리에는 두 가지 차원의 근거가 내재합니다. 어떤 근거? 자연의 조성의 근거. 또 하나는 인간의 윤리적 근거. 이 두 차원이 이 리에 있어요. 네. 자, 그 하나는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조성되고 변화하고 운행하는 질서를 제공하는 궁극적 실제로서 그렇게 되는 까닭인 소이연 또는 소이연지고입니다. 예. 이 소이연지고를 쉽게 말해서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사물과 인간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규칙인 소당연 또는 소당연지칙입니다. 이것은 실천적 윤리적 지침, 도덕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는 자연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실천적 도덕적인 원리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동양 철학의 동양적 사유의 전형적인 면이 드러나죠. 네. 힌두교의 브라흐만과 아트만의 관계가 그러고 또 불교의 어떤 심성론도 그렇고요. 마음. 음? 또 이렇게 성리학도 그렇고요. 성리학도 그렇고 또 뭐 일본의 신토까지도요. 자연적 질서와 윤리적 질서를 하나로 놓고 보는 겁니다. 그 원천이 하나다. 그 원천이 하나다. 그런데 서양식의 사고 패턴은 이 소이연지고와 소당연지칙을 구별을 합니다. 흔히 이제 독일어로 자인과 졸렌이 구별되어 있죠. 전 자연 질서의 법칙이 곧 인간의 윤리적 법칙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이른바 이제 자연주의적인 오류라고 하죠. 자연주의적인 오류. 만약에 자연적인 질서를 인간적인 질서로 어떤 인간의 실천적 윤리적 질서로 가져온다면은 그것을 일컬어서 자연주의적인 오류다. 음? 예를 들어서 누가 이 동물의 세계를 봐라. 수컷이 지배하지 않느냐. 따라서 인간 세계도 마땅히 남성이 지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자연적인 질서를 인간의 윤리적 질서로 가져온다면은 그것을 두고서 자연주의적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서양식의 사고는 이 자연에서 인간의 실천 지침을 가져오지 않아요. 근데 동양적인 사고는 이렇게 소이연과 소당연이 일치를 이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령 노자도덕경 보면은 그 유명한 상선약수가 있잖아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처럼 아래로 흐르고 모든 것을 겸허히 적시고 그러면서 깨끗이 하고 계속 겸허히 낮아지고 어? 그러다가 깊은 바다로 간다. 응? 바다가 물에 모든 물들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또 전형적인 소연과 소당연의 일치를 이루는 사고 패턴이죠.
음.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또 기독교는 서양적 사고와 유사하죠. 예. 이 피조 세계로부터 인간의 실천 지침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는 피조 세계일 뿐이고 인간의 실천 지침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오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도 소유언과 소당연은 분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는 무엇인가? 기는 밥을 지을 때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한 상형 문자로서 공기의 흐름이나 구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기가 또 어떤 뜻이 부가적으로 있느냐? 숨, 공기, 바람, 기체. 예, 이런 것도 기에 해당하는 메타포예요. 예.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작용하는 힘이 있죠. 그래서 기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작용하는 기운 따위를 통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도 우리 안에 원기가 있다. 원기. 음. 또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열기가 있기 때문이다. 열기. 또 기가 허하면은 우리의 몸이 쇠한다. 기를 보충해야 된다. 기공, 기수련, 뭐 이런 거. 예. 이런 관념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음, 이 서양적 과학주의의 세례를 받아갖고 이런 기에 대한 담론을 접할 때, 야, 황당무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또 간단치 않아요. 예, 간단치 않아요. 이 기라고 하는 요 단어 가운데 묘하게 종교적 주제들과 현대 과학의 또 접점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좀 얘기를 더 해볼까요? 지금 숨, 공기, 바람, 요것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고대 그리스, 즉 헬라어죠. 그 안에는 푸시케, 푸뉴마라고 하는 통해서 공기, 숨, 바람 이런 것을 뜻했어요. 근데 그것이 동시에 인간의 영혼, 정신, 또 인간의 원령, 또 영혼의 정수, 정신, 또 생명력 이런 것을 뜻했는데 비슷하게도 고대 이스라엘, 즉 히브리어로 숨, 공기, 바람을 뜻하는 단어가 또 루아흐, 또 네시아마라고 한 말이 있는데 그것 역시 영, 정신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생명, 생기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심지어 성령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도 문명으로 가면은요. 숨, 공기, 바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트만이죠. 아트만. 아트만은 또 브라흐만이 우리 사물의 인간의 뇌재에 있는 어떤 브라흐만의 연속적인 원리, 브라만과 관련을 맺는 어떤 원령, 또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다 숨, 공기, 바람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통해 드러내요. 이 아트만도 이제 숨, 바람, 공기인데 이 인도 유럽 어족의 이 아트만이 이제 독일어로 변형됐을 때는 숨 쉬다라고 하는 독일어 이제 동사 아트맨이죠. 아트맨. 예, 이렇게 좀 서로 재미난 관련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무작정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운행 양태가 모이고 흩어지고 굽히고 펴지고 또 날고 뛰는 것 등에 해당돼요. 음, 그래서 변화무쌍합니다. 호불호가 나타나요. 어? 이게 좀 음기와 양기, 음기와 양기를 띱니다. 그래서 때때로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한 것이 또 기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전기나 자기 등의 용례처럼 과학의 발달함에 따라 규명되는 다양한 힘과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에도 응용됩니다. 그렇죠? 전기, 자기 할 때 이 기를 씁니다.
논자에 따라서 기가 현대적 개념의 에너지 또는 장과 유사하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중국 사람들은 기가 응축된 것이 곧 사물이 된다라고 했는데 에너지가 응축된 것, 어? 한 공간의 지점에 응축된 현상이 그것이 물질 아닙니까? 고대의 물리학 또 근대 물리학까지 에너지는 물질에 부속하는 하나의 성질로서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원리로 밝혀낸 것, E는 mc 스퀘어다라고 밝혀낸 그 함의가 뭡니까? 질량은 곧 에너지고 에너지는 곧 질량이다. 물질은 곧 에너지고 에너지는 곧 물질이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기라고 하는 개념이 마냥 21세기에도 그냥 날려버릴 만한 철학적 개념은 아니에요. 묘하게 어떻게 과거 옛사람들이 그걸 알았는지, 예, 그걸 알았는지, 현대 물리학에서도 요 내용을 가지고서 생각을 같이 더불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역을 할 때도 이 전기작이라고 하는 용례처럼 기라고 하는 말을 붙여갖고 어휘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네. 그런데 기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원료이면서도 응축되지 않으면 형성이 없고 만질 수 없고 잡아 담을 수 없는 그 이중성을 가져요. 예. 우라늄 2g이 빵 하고 이제 에너지로 변했을 때 수천 톤의 석탄을 태운 것처럼 그렇게 변해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에너지는 곧 정체가 이제 질량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였는데 기도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고대인들이 기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서 그런 사고방식을 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으로써 또 생명으로부터 구체적인 사물에게까지 물질계를 구성하면서 생성소멸하는 순환 운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이 이 기가 다 조성되고 기로부터 조성되고 움직여지고 소멸되는 그 순환 사이클에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은 불교의 연기법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내는데 아무튼 만물은 기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만물이 기라고 한다면은 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연력학제 1 법칙처럼 만물을 이루는 가장 근거가 되는 그러면서 더해지지도 않고 빼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리론에 싹이 터갑니다. 성리학자들은 기와 리를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정 형제라든지 예, 또 장행거라든지 뭐 소강절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초기의 성리학자들은 기사유, 기 중심의 사유와 오히려 가까웠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묘하게 주위로부터 주리론에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만물을 이루는 물질적 근거가 기이지만 적지 않은 성리학자들은 기보다 이에 대한, 리에 대한 편향된 선호가 있었습니다. 주의 이래로 이와 기를 대등하게 보지 않는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이 강직한 도덕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주의는 변질되지 않는 비물질적인 법칙이자 잡스러운 변덕과 감정이 없는 리가 도덕 원칙으로서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기는 리를 때로 통하게 하고 열게 하면서도 때로 막고 가릴 수 있다라고 추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성리학은 본현지성은 이로부터 오고 대표적으로 인의예지 이런 성인의 덕성 이런 본현지성은 이로부터 나오고 기질지성 희노애락 애오욕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배타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 무서워하고 또 즐겨하고 웃고 울고 떠드는 이런 기질지성은 기로부터 온다는 관점으로 흘러갑니다. 네. 여기서 본원지성은 보편적이고 근원적이므로 이에 가까운 성품이고, 기질지성, 희노애락애오욕 내지는 희노애락애구욕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통함과 막힘이 있다. 그러한 성정에는, 기질지성에는 통함과 막힘이 있다. 또 치우침과 발음이 있다. 이런 양가성이 있다. 맑음과 탁함이 있다. 아름다움과 추함이 있다. 이런 편차로 인하여서 사물과 사람이 제각각 갖추게 된 개성과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래 성리학 태동기의 이기로는 기 자체를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고대로부터 전개한 중국 철학의 전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를 만물의 본원이자 재료로 규정한 반면, 차라리 리를 기가 대동하는 무형적 질서로 간주했던 것이죠. 오히려 고대로 소급할 수 있는 형이사학을 우리가 추정하자면은 주리론이라기보다 차라리 주기론에 가까웠다. 상식적이죠. 예. 물질이 있고 그 물질 안에는 사물 안에는 그 사물을 관장하는, 사물을 주재하고 이루는 어떤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한 관념을 이어받는 성리학 초기에는 이와 기가 구별되고 그 역할이 다르지만 결코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불상리, 이기불상리, 이와 기는 상리, 서로 떨어질 수 없다. 또 이와 기는 불상잡, 서로 혼잡되지 않는다. 즉 이와 기는 따로 떼어놓을 수도 없고 서로 혼잡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교리가 있었어요. 이것을 달리 표현해서 2, 2, 1, 둘이나 하나다. 또 1, 2, 2, 하나지만 둘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기와 리의 상관관계를 밀접하게 하나로 통해서 사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성리학, 특히 주의의 사상으로부터 희한하게 주리론적인 리 위주의 사고로 흘러갔다는 것.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접수하시고, 다음에는 조선의 성리학의 거두 이황의 주기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면 더 흥미로워지고, 이것이 형이상으로서 어떤 것이 맞을지, 특히 이론 물리학 내에서의 지금 뭐 정보 우주론, 시뮬레이션 우주론, 또 홀로그램 우주론, 이런 내용들과 어떻게 상통하는지 좀 차차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내용이 괜찮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